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이제 생성형 AI는 낯선 기술이 아닙니다. AI의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가능해졌나요? 저는 대기업에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실제 AI를 만들고 실제 배포하고 그런 일을 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번에 서강대학교에 와서 저희가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업은 생성형 AI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여러 학생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썼던 AI라고 하면 번역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걔는 그것만 할 줄 안다는 거죠. 오늘 내일 날씨가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얘는 번역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의 명령어만을 수행하는 AI였다면 이제는 여러 명령어를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그게 챗GPT 이후의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제 말을 생각보다 잘 알아듣고 명령어를 잘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챗GPT 모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온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꼭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추론 모델이라고 해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AI의 물결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는 AI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애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세한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전의 챗GPT에서는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은 어제 날씨를 얘기한다거나 아무 날씨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챗GPT한테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은 이 사람이 현재 서울에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의 날씨를 알아보려면 기상청에 가서 서울에 있는 날씨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게 올해의 새로운 추론 모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도구를 넘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진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요즘, AI 시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그 기계공학 여러 가지 역학 중에서 유체역학 쪽에 좀 공부를 했고, 유체역학 중에서도 마이크로나 나노 환경에서 어떤 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유체 내에서 조그만 구조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서 유체 내에서 약물을 전달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년, 20년 뒤에 AI가 계속 개발이 될 건데, 지금 AI가 어떤 툴로서 인간이 뭔가를 개발하거나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도구로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분명 있죠. GPT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명령을 내려보면은 내가 오늘 피자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러면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피자를 드세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더 명령어를 줘서 그 판단을 내리게 만들면은 그게 인간과 닮아가는 거라서 거기까지
개발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AI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한다. 그 판단이 내려도 그 판단은 인간 설계하에서 내리는 판단이지 인간의 감정을 위해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책임이죠. 책임. GPT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거를 설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설계해서 개발한 거는 GPT는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 인간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정황이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인간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GPT가 판단 내린 거는 그게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AI를 이용해서 암 진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환자한테 AI가 판독했더니 암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최종 판단은 의사가 그 경험과 노하우에 빗대서 그걸 일종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게 암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제서 이제 환자한테 말해줘야 되거든요. 추후에도 어떤 인간과 똑같은 또 인간과 이상이 되는 그런 AI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어떤 도구 툴로서 이렇게 계속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끝까지 이제 인간의 몫으로 그렇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제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흔히 쓰이는 코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딩만 하는 이제 그런 용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딩을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이제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AI가 스스로 그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를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단순 코딩하는 작업은 굳이 용역 회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1인 개발자가 혼자 관련된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코딩은 AI한테 맡기고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최종 마무리까지를 혼자 수행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예를 든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그런 커리어 루트였다면은 이제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구조를 분석을 하고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배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바꾸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일은 줄어드는 걸까요? 큰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한 뭐 40에서 50% 정도의 전화는 AI가 받아서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AI는 그 사람의 발달을 위해서 쓰이는 그 툴로서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의 발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체물리 실험이라는 분야이고요. 그러니까 고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그리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발현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저 스스로에게 미래에 과연 어떤 과학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물음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중요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세 가지를 사실 아이들에게 요즘 종종 하고 있어요. 첫째로 저전력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AI 시대이고 그만큼 굉장히 빅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저희가 놓여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와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저전력을 소모하더라도 AI 시스템들이 운영되게 하는 것들,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신약 개발 연구 분야입니다.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단순한 노동 업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그 수만 종류의 약성분들을 다 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AI 기술과 접목된 뇌과학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편해졌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면 이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연구 분야가 여러분의 전공 분야와 꼭 부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어떻게 배우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고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됐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의 성질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AI 도움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겁니다. AI는 우리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인간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책임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결국 인간 자신입니다.